자, 입시왕 2023학년도 수능 지금 결과를 총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 역시 홍프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영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강사 홍프로입니다. 예.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023학년도 이제 수능 영어를 뭐 저는 뭐 딱히 분석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똑같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아니요, 수능 당일날부터 언론에서 제일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게 영어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때 제목을 보면은 이런 제목이 나왔거든요. 국어, 수학, 평이 영어 큰일 났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날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수능 어땠니? 그럼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가 뭐 국어 수업 괜찮았는데 영어를 너무 망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가지고 네.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내린 이번 2023학년도 수능 영어 한마디로 월드컵이었다. 알겠습니다. 예, 나가시죠. 다들 뭐 월드컵이야 갑자기. 월드컵을 보면서 이번에 뭘 느꼈습니까? 뭐 포기하지 졌지만 지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젖잘싸? 뭐였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꺾이지 않는 마음? 정신, 예. 그러니까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정신이었나? 그거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인데 예. 제가 보면 솔직히 저는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뭐를요? 16강 못 올라가겠다. 대한민국이 네. 이제 포르투갈과 16강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루과이 비기고 가나한테 졌죠? 지고 뭐 안 될 것 끝났다. 같다. 그리고 포르투갈 시작하자마자 5분만 한 골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됐어. 잘했어. 그리고 저 솔직히 포기했거든요. 근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수능 영어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분명히 포기하고 싶고 어이없는 어떤 실책 내지는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고 그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 포르투갈전 5분만 한 골 먹은 거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멘탈이 무너진 아이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었습니다. 약간 그 대한민국 월드컵 이번에 그 상황과 약간 유사했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히 영어라는 과목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실제로 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혹은 이제 학생들의 체감처럼 어려웠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제가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네. 첫 번째 난이도 분석, 네. 두 번째 오답률 확인,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공부법까지 네. 이렇게 3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매겼던 대로 수능 제가 진짜 봤거든요.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기자가 이렇게 뽑았어요. 수능 영어 내용은 추상적이고 소재는 다양했으며 문장은 길었다.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던 시험이 맞나? 네.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좀 근데 이게 아이들 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아이들은 다 달라요. 일단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괜찮았다고 얘기합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어려웠다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원래 평가원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단어는 그 밑에 별표를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 맞아요. 지문 안에 밑에 무슨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좀 해주잖아요. 별표를 줘요. 네. 근데 이번에 별표를 안 줬어요. 그래요? 네. 분명히 이전 수능까지는 별표를 줬어야 되는 대학교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단어들은 별표를 안 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런 거예요? 올해 유독 많았어요. 그런 단어가.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잉크값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되게 신박한 해석이다. 그래서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이전에도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가는 단어가 있어도 네. 별표를 안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문제의 정답을 푸는데 크게 관여되지 않는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몰라도 정답 풀 수 있어. 이제 이러면은 별표를 안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과연 이 단어를 아는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네. 이건 되게 그 인지적인 내용이라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별표를 줬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왔는데 네. 별표를 안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가면서 나 몰라 어떻게 또 모르는 단어야 나 망했나 봐 라는 멘탈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 작년이랑 차이점이 약간 고등학교 수준 넘어가는 단어들을 힌트를 줬는데 네. 그걸 빼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약간 걸렸겠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몰랐던 아이는 상관이 없는데 아, 그쵸, 공부를 좀 하는 중상위권 아이들은 되게 심한 정신적 충격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이제 해석이 네. 애들이 영어를 읽잖아요. 네. 읽다가 한 줄 읽으면은 이제 딱 우리말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문장이 한 줄 읽고 두 줄 읽고 세 줄 읽으면 이게 엉켜요. 이게 한 세 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약간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네. 딱 문장이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흐지부지 맞아요. 하려고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세 줄이에요. 세 줄 이상부터는 아이들이 심각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 줄, 두 줄은 애들이 얼추 이해를 합니다. 무슨 네. 말인지. 네. 그런데 세 줄 이상 되면은 아이들이 되게 어렵다. 확 부담을 느끼는데 과연 그런 문장이 몇 개 나왔는지 제가 다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아,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이번 수능 영어에서 오, 대단하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세 줄 이상 되는 문장이 몇 개 나왔는지 세봤거든요. 지금까지 방송 준비한 중에 제일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세 줄 몇 개 나왔어요, 그러면? 78개 나왔습니다. 많은 거 아닙니까? 많아요. 거의 지문당 한두 개가 평균적으로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78개니까 독해 지문이 몇 개냐? 17, 28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평균 3.5개. 그러니까 한 지문당 평균 3문장 이상의 3줄 이상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이 기자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맞네. 그러면 문장이 길은 건 문장이 맞아요. 길었네. 네. 가장 긴 문장은 심지어 6줄까지 있었어요. 6줄은 이건 저기 그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어도 6줄이면 애들이 잘 못 읽거든요. 영어 6줄은 사실상 한번 내보는 거죠. 그 작년 수능인가 한번 8줄짜리 문장이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8줄.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멘탈을 심하게 흔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지 진짜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시험이 어렵냐 쉬웠냐를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비율 1등급 비율 나오잖아.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뭐 기자가 쓰는 거, 제가 분석하는 거 다 주관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팩트라고 볼 수가 없는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뭐 달라요, 그런데? 그 데이터로 보면은 조금 더 명쾌하게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작년 수능 1등급 몇 프로였죠? 1등급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작년 수능이 1등급이 6.5%였습니다. 6.5%예요? 네, 6.5%. 꽤 난이도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평가위원장이 그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전에 그 사과했어요. 1등급 10 몇 프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1등급이 4%에 가까우면은 절대평가 왜 하냐 욕먹는 거고 그렇죠. 1등급이 10%에 가까우면은 물수능이다 욕먹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1등급 비율을 7에서 8%로 맞추는 게 목표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쉬우면은 9% 10% 가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5% 6% 가버리니까. 그래도 작년 수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등급 비율이 6.5%였어요. 자, 올해 6월이 5.74%였습니다. 1등급 비율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고3 때 6월 모평 모의고사. 네, 아이들이 엄청 어려웠다고 막 난리쳤어요. 그 평가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9등급은 조금 쉽게 내본 거예요. 9등급이 뭐예요? 9월은. 9월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올해 6월에 5.74가 나오고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약간 쉽게 내봤는데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네. 올해 9월이 1등급이 15.97%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난이도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쉽게 했는데 확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거 우리가 뭐 걱정해줄 필요 없잖아요. 뭐 지들이 알아서 맞춰야지. 그 전문가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네. 아이들의 어떤 수능과 네네. 이제 관련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올해 최종 2023년도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7.83%로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높아진 거네? 작년보다 약간 쉬었다. 작년 수능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왜 어려웠다고 난리를 쳤느냐? 왜 어려웠다고 난리 친 것 같아요? 글쎄요. 중요한 거는 9월이 너무 쉬웠어. 9월에 저도 학생들 보면서 학생들 그랬거든요. 선생님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 97점 맞았어요. 선생님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요. 이런 애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은 내면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 96, 97, 98 맞았어요 하는 아이들이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어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제가 명확히 읽었습니다. 이마에 영어는 이제 끝났다. 예.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이제 뭐 탐구하고 국어, 탐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9월 난이도 대비, 네. 9월 예상한 거 대비 어려웠다는 거지. 수능 자체 난이도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꽤 적절했다. 꽤 적절하다. 진짜 예. 이 정도 난이도 맞추기 쉽지 않다. 어쨌든 저도 지금 작년 거랑 보는데 2, 3등급 구간은 작년보다 줄긴 했어요. 예, 2등급, 3등급 구간에서는 비율로 치려면 한 3% 이상 빠지긴 했고 이게 명수로 치면 꽤 됩니다. 막 만 몇천 명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구간별로 거의 뭐 2만 명에서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15,000명, 16,000명 정도가 구간별로 조금 있어서 2등급, 3등급 구간에서는 약간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율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2등급이 21%였는데 작년에 올해는 18%로 줄었고 3등급 구간 70점 이상인 구간에서는 25%였는데 올해는 21.75%니까 꽤 줄어든 상태긴 하죠. 그래서 요 2, 3등급 구간에서는 이제 작년에 비하면 어려움을 느낀 아이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은 저는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네. 3등급부터는 분석이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네. 2등 생각해 보세요. 네. 80 초반이면은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상대평가였을 때? 90점 초반이면. 네. 아 옛날 기준으로. 예전, 왜요? 몇 등급이에요? 그럼? 3, 4등급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3등급이면 절대평가 3등급이면 이제 5, 6등급이거든요. 그 상대평가할 때. 70점대 네. 점수입니다. 3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5, 6등급을 막 분석하면서 어렵다 쉽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평가에서는 1등급하고 2등급까지만 보면은 왜냐면 그 이하는 사실은 분석은 애들이 안 하는 거다 그냥 공부를 해야지 네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네가 부족했구나 분석이 되는 거지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아니 그래도 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3등급 이하 아이들한테는 왜 걔네들을 또 분석을 안 한다고 합니까? 아니 그 분석이 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홍프로님의 결론은 뭐 언론에서 수능 당일 얘기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되게 적절한 난이도였다. 1등급은 오히려 늘었다. 네. 2, 3등급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1등급 구간 오히려 늘었고 이거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 3등급 이하는 네. 사실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없고요. 네. 공부를 해야지 얘기를 하지. 네. 부수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난이도 자체는 판단했을 때 그냥 적절한 수준이고 잘로 했다. 뭐 이렇게 이거보다 생각하는 쉬웠으면은 거죠. 네. 또 이제 물수능이라고 욕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매년 반복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 6월, 9월 한 번은 좀 어렵게 내고 예, 계속 그렇게 한 번은 좀 하더라고요. 쉽게 내고 수능을 그 중간 어디로 냅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올해 9월에 좀 시험이 쉬웠잖아요. 네. 근데 100점이나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고 이제 수능은 끝났다 하는 친구들은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수능이 9월보다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 않지. 또. 점수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영어 98점? 야, 내가 드디어 여긴 영어 끝났구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버려가지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어려웠으니까 좀 아이들이 어렵게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6월 9평 점수에 겸손하자. 네. 흥분하지 마라. 수능이 아니다. 모의고사다.
예, 이렇게 난이도는 알겠습니다. 정의를 예. 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제 아이들한테 명언처럼 잔소리를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예. 올해 아이들이 100, 98, 97 맞았잖아요. 9월달에 네, 9월달에 9월 그랬거든요. 모의고사 때. 신경 쓰지 마. 야 모의고사야. 수능 아니잖아. 예, 계속 공부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길 즐겨하시는 홍프로님의 난이도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막 하여튼 쉬운 시험도 아니고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할 만한 시험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원래 내던 만큼 네, 딱 낸 거다.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쉬웠지만 데이터로 보면은 불수능도 물수능도 아닌 되게 그 우리 양군 관역 쏠 때 네네. 10이나 9 정도에 맞춘 아주 적절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 알겠습니다. 다만 좀 언론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3등급이나 2등급 구간에서 좀 떨어지면서 한 거기서 명수로 보면 뭐 2, 3만 명 돼요. 그 빠진 아이들이. 네. 걔네들이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데 약간 영어로 보통 많이 맞추니까요.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어쨌든 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작년 수능은 제 기억에 막 이제 뭐 약간 변주 같은 게 좀 있었던 거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작년은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 어떻게 기억해? 작년이야. 아니, 그 사이에 뭐 방송을 매주 뭐 무슨 하고 뭐 그 듣기 순서 바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아 그래요? 2, 3년 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작년이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면서 아. 이제 난이도를 어렵게 바꿀 수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막 듣기에 원래 1번, 자 2번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까? 자,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렇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 문항이 뭐였느냐를 보면은 네. 그해 수능이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요거 오답률 탑 5만 보면 돼요. 빈칸, 삽입, 추론 이런 문제였습니다. 빈칸, 삽입, 추론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네. 작년에. 뭐 문제 유형인 거죠, 그치, 이게. 문제 유형이고 오답률 같은 경우는 오답률 70%, 뭐 오답률 60%. 이 정도의 아이들이 틀린 거예요. 올해 보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빈칸, 순서, 어법 네. 이런 문제가 틀렸고 오답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제일 많이 틀린 게 79% 틀리긴 했는데 네. 뭐 나머지도 한 60% 나오면서 이렇게 오답률은 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빈칸을 중심으로 네. 뭐 삽입, 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 그런데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네. 한 7, 8년 전까지는 요 1등급, 2등급 변별을 뭘로 했는 줄 아세요? 1등급이요? 1등급과 2등급의 변별을 이걸로 했습니다. 뭡니까? 빈칸과 어법. 네. 그때 어법이 2문제 나왔거든요. 어법 2문제, 빈칸 6문제, 총 6문제, 빈칸 4문제, 총 6문제 가지고 1등급, 2등급 변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영어 사교육이 너무 심하다. 영어를 좀 쉽게 내라. 막 그래서 미국의 무슨 명문대 학생들도 수능을 못 푸네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네. 수능에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어법을 한 문제로 줄이고 전반적인 난이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막 그 뭐 도표, 일치불치, 신유형도 나오고 그러면서 킬러 문제가 어법 빈칸에서 빈칸이 어법이 사라지고 빈칸만 남았어요. 근데 빈칸 4문제 중에서 한 2문제는 쉽고 2문제는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문제로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순서 삽입을 조금 어렵게 올려서 난이도를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게 쭉 5, 6년간 해오다가 갑자기 올해 어법이 원래는 어법이 잘 안 들어왔거든요. 네. 순서 그 오답률 탑 5 오답률에. 안에. 예. 어법이 거의 이게 좀 아직은 업체마다 틀리긴 한데 한 탑 오답률 탑 5 중에서 2번째, 3번째쯤에 어법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답률 뭐 이게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각 입시 기관마다 자체적인 데이터로 수집을 하고 근데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예.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프로님 말씀은 기존에는 뭐 어쨌든 간에 어법이 약게 킬러 문항처럼 안 들어오다가 예전에는 킬러였는데 네. 킬러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긴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 풀어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 뭔 소리야 또? 어법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왜 또 애들이 틀립니까 또? 자,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야 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영어를 총평을 뭐라 그랬죠? 네. 월드컵. 월드컵. 네. 저 일단 자고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또 무슨 썰을 풀려고 그래? 어법이 진짜 월드컵 같았어. 무슨 말이야 또? 그 포르투갈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한 거 기억납니까? 자, 이제 축구를 안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하게. 손흥민 선수가 네. 이번에 안화 골절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네네네. 이렇게 훈련을 하느라고 마스크를 쓰면 시야가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 컨디션이 아니어서 네. 슈팅도 좀 많이 못하고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또 골 못 넣는 이유가 손흥민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손흥민이 공 잡으면은 그냥 4명 5명에 에워 싸는 거예요. 네. 막 태클 걸고 네. 거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축구 얘기로 빠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마지막에 손흥민이 슛을 안 때리고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가 5명이 손흥민을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후반 다 추가 시간 끝나고 연장, 나서 연장 1분 때. 연장은 아니고 후반 이제 추가 시간이었죠. 그래서 아, 연장전까지는 그쵸, 않았고요. 그쵸. 예. 그래서 후반에 막판에 이제 그 역습 찬스 나서 손흥민 선수가 5명 정도한테 둘러싸였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슛을 안 때리고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비교적 수비가 없었던 황희찬 선수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멋있는 골을 넣었잖아요. 네. 자, 이번 역법 문제 제가 풀어봤거든요. 네. 진짜 쉽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랑 손흥민이랑 뭔 상관이야? 들어보세요. 제귀대명사 안 문제였거든요. 맞기만 해봐라. 제귀대명사 네. 문제였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셀브지 붙이는 문제였어요. 이거 쉽거든요. 네. 애들 다 알아요. 근데 왜 틀린 줄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기대명사 문제가 수능에서 정답이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응?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능에 나오긴 나왔어요. 예. 이렇게 5개 보기 중에 하나로. 그런데 그동안에 어법 문제로 정답이 된 유형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태, 관계사 거의 90%가 얘네들이었어요. 맞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찍을 때 뭐 맞아. 하면은 맞아. 뭘로 해라. 네.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약점 잘 네.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사실은 어법 한 문제 때문에 어법 책을 달달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네.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답이 되는 거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구나. 훈련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편 선수가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 손흥민만 잡으면 이긴다. 했을 때 손흥민이 패스한 것처럼 평가원에서도 얘들 봐라. 얘들이 어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나왔던 패턴을 보고 찍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고 쓱 황희찬에게 패스를 했듯이 평가원도 쓱 아이들에게 허를 찔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잘 알겠고. 네, 그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분석은 지금 저밖에 못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제가 어제 타사 어떤 그 총평을 다 듣고 왔거든요. 아니 지금 많이 하죠 지금. 네, 다 듣고 왔는데 네. 이런 분석은 못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분석이 틀린 거 아니에요? 허를 잘 찌르네. 네. 근데 어쨌든 어법이 올해 오답률에 꽤 높이 올라오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유명한 손흥민 선수만 막듯이 이제 기존의 패턴대로 답을 이렇게 찍어 오다가 이번에 전혀 새로운 제기대명사가 답인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네. 갑자기 쓱 하고 넣어가지고 이걸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아이들은 찍고도 약간 꺼림칙했을 거고 근 10년간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기출만 계속 풀었으면 이럴 리가 없는 이럴 것 리가 같은데 없어요. 막 맞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답을 바꾸거나 헷갈리거나 그랬겠네요. 왜냐면 앞에 뒤에 뭐 와텟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맞는 문제도 억지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틀리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허를 찔렸구나. 네. 그럼 이것도 약간 이제 평가원의 어떤 심리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된 거네요, 여기. 이게 참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평가원도 이럴 거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쉽게 네. 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대로
한번 진짜로 실력대로 풀어봐라. 쓱 이렇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정답이 되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는 결과만 분석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특이한 부분에 이제 어법 관련해서 뭐 그런 특이 사항이 하나 본인이 찾았다. 왜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틀렸냐? 문제를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어렵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법에서 익숙치 않은 답이 싹 나오는 바람에 자빠진 이게 좀 눈에 띈다. 포르투갈 수비수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만해. 5명 에워쌌는데 그만 하라고 월드컵 얘기. 호나도 엄청 울었다니까요.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 빈칸이나 삽입 순서는 네. 늘 이제 어법 상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 오답률 상위에. 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나오는 건데 네. 올해 하나 그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독해의 난이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쉬웠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독해의 난이도도 쉽지 않고 문제의 난이도도 뭐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도 군데군데 딱 섞여 있는데 딱 적당하게 섞여 있고 다만 어법 정도만 좀 눈에 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또 마지막으로 월드컵 갑니까 또? 아니 이제 예. 월드컵은 끝났잖아요. 떨어졌어요. 브라질은 안 되는 거야. 네. 예. 이제 고1, 고2 아이들이 수능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월드컵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올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브라질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예. 이거는 준비하지 이거 되게 이거 갑자기 브라질 얘기하니까 이게 각오가 탁 생기네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브라질 애들이 왜 월드컵을 잘하는 줄 아세요? 브라질이요? 예. 뭐 길바닥에서 맨날 축구한다며 걔네들은. 동네에 네. 가보잖아요. 네. 할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인데 애들이 맨발로 어려서부터 맨발로 공도 아니야. 헝겊이나 플라스틱 타면서 놀거든요. 계속 그렇게 예민한 감각을 기르면서 특출난 아이들이 선발돼서 기르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유소년 인프라가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애들이 그 학생들이 솔직히 절대평가되면서 영어를 우습게 봤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요성이 이제 아무래도 적어졌으니까. 예. 영어 배우러 와도 예. 저한테 말로 안 하지만 눈빛으로 뭐라 그러냐면 수능 영어 그냥 EBS만 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약간 이런 표정.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9월 모평 보고 예. 100점 나왔잖아. 100점 맞으면 됐잖아. 더 뭐 하라고. 그럼 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수능이 이런 아이들에게 평가원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경고의 메시지?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예. 수능은 모의고사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준비해라. 공부해라. 왜냐면은 아까 어법 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문장 수준이 한 문장 두 문장의 토막 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 문장이 이상의 긴 문장을 70문장 이상 냈다는 거는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해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은 각 대학들이 수능의 평가는 요구를 하거든요. 네. 신입생을 받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들어온 친구들 대상으로 다시 수학 특강을 한다. 네네. 뭐 시험을 쉽게 냈더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문제가 뭐냐면 대학에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되게 많은 대학교들이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희망하는 좋은 대학교에 갈수록 원서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딴 얘기하지 마시고. 영어를 쉽게 내니까 네. 대학 들어와서 원서를 못 읽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원서를 읽을 정도로는 시험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유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물론 뭐 매년 수능 난이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약간 어렵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지금 고1, 고2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EBS는 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아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자, 세 파트가 있어요. 단어 그리고 독해, 문법. 듣기는 알아서 꾸준하게 들으면 됩니다. 네. 자, 단어 부분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러거든요. 애들이 막 물어봐요. 뭐 내신 준비하거나 뭐 수능 대비할 때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별표 친 단어들.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보면은 네. 그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는 단어들은 별표를 쳐가지고 밑에 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야 외우지 마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극상위권 친구들은 외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좋다. 네. 근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제가 모든 아이들에게 야 꼭 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요? 고등학교 수준에 넘어가는 단어도 수능에 나온다. 별표 안 치고 줄 수 있다. 올해 특성상. 이게 뭐 이런 기조가 잠깐 사라질지 아니면 쭉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뭐 대학 수준의 단어책을 사서 외우는 건 오바고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별표 치거나 엄청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들 많이 모아봤자 2, 300개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려운 단어도 최대한 많이 외우고 니들이 처음 본 단어, 이건 수능에 안 나오겠지. 그런 하는 생각을 하덜덜 말아라. 그런 단어도 외우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단은 올해 나오는 EBS 3종 세트 있잖아요. 수능 특강 영어, 네네네.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 단어는 다 기본적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역대 모평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단어를 외우는데 별표 쳐 있는 것도 좀 외워봤으면 좋겠다.가 제가 요구하는 예. 바입니다. 현 고1 대상으로 하루에 단어를 얼마나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루에 최소 100개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0개. 100개.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게 100개가 처음은 힘들지만 어차피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100개씩 돌다 보면은 되게 빠르게 보게 돼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되면 좀 수월해지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야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1등급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단어를 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어는 그렇고 네. 네. 독해입니다. 네. 독해는 그냥 EBS 좀 풀고 가면 되지 않냐? 근데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은 직접 연계가 아니야. 네. 그래서 굳이 뭐 EBS 교재 아니더라도 다른 교재를 써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근 한 7, 8년 동안 EBS가 고3의 교과서였잖아요. 네. 그래서 EBS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간접 연계로 바뀌어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은 EBS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신 따라 수능 따라 하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EBS 교재로 뭐 지문이 똑같이 연계가 안 되더라도 주제만 연계가 되니까 EBS로 수능을 공부하면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같이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EBS 교재 저는 추천을 드리고 EBS 3종 교재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별은 요거는 매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3줄 이상 되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네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현 고1, 2들이 그냥 단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100% 이해가 안 돼도 이런 내용일 거야 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으로 푸는 친구들은 아까 봤죠? 2등급, 3등급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가에서 요구하는 거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네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계속 묻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영어는 평가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문장 뭐라고 합니까? 구문 분석 그쵸. 그런 거. 뭐 문장 구조 분석, 구문 분석, 직독직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뭐 요런 길고 복잡한 문장만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네. 뭐 고난도 대비해가지고 그런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뭐 문제집이나 EBS 교재로 공부하다가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자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놨다가 따로 그런 문장들만 여러 번 복습하면서 봐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영어 공부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근데 이거 안 한다. 진짜 안 한다니까. 아니요. 애들이 안 해요. 생각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하지만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겁니다. 애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 앉았어 또. 문제를 풀고 맞았잖아요. 그건 넘어간다니까. 그럼 더 이상 그 지문에 대해서 공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물론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그 지문을 다 이해하고 100% 소화하고 푼 친구들은 괜찮지만
아니, 대부분은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구문 분석 같은 거 따로 하냐? 하는 애들 보면 10명 중에 3손가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도가 더디게 나가거든요. 그렇긴 하죠. 저는 그게 오히려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최근 영어의 어떤 트렌드라는 것이 막 문제 자체를 막 비꼬고 뭐 이런 거보다는 문장 자체가 좀 길이가 있고 복잡한 문장들이 아까 통계적으로도 보니까 3줄 이상짜리 문장들이 꽤 자주 거의 지문마다 몇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3개 이상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독해 능력을 키우기는 게 제일 핵심인 거고 그러려면 따로 학원에서 시키는 문제풀이 말고 구문 분석하는 거를 자꾸 끊어읽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끊어읽기 하는 거를 좀 시간을 따로 내서 뭐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안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88, 89 2등급, 네, 78, 79 3등급. 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 고1 학생들.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단어랑 이제 독해까지 하면은 수능은 얼추 대비가 되거든요. 네. 그걸 꾸준하게 하면은 네, 자 확실한 1등급을 원하는 친구는 사실 어법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 아까 나왔던 그 손흥민 패스 네, 그 문제. 아니면은 포기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2등급이 목표다. 아니면은 1등급 중에서 어법 말고 나머지를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포기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 문제를 풀겠다 하는 친구는 이전까지는 이 전략이 통했어요. 뭐냐면은 야 그냥 기출문제만 봐도 돼. 다 거기서 나와. 역대 뭐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어법문제 한 30문제 풀어보면은 네, 센스 있는 친구들은 다 풀거든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 플러스 수능에 나오지 않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은 네. 따로 문법이나 어법 문제집을 틈날 때마다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파트에. 그러니까 수능에 역대 나오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풀 실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거의 훈련, 연습을 생각해둬야 된다. 그래도 문법은 아예 포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하려면은 예. 수능 기출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어가 요즘 이제 어쨌든 많은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주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 고3이 될수록 수능 체제 맞추는데 영어가 좀 절박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작년에 비하면 1등급 구간 아이들이 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한 7,000명 정도가 올해 늘어났는데 네. 2등급 구간까지 합치면 1, 2등급 구간을 제가 지금 덧셈을 해보니까 6,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긴 했어요? 그리고 3등급 구간까지 다 덧셈을 해보면 1, 2, 3등급 구간이 작년 대비 올해 이제 2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2만 1,000명 정도가 감소를 한 상태라서 이게 뭐 1등급 구간이 늘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문제 자체가 막 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밑에 아이들 원래 이제 한두 문제로 2등급을 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약 3으로 밀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1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 15,000명은 제가 장담하건데 네, 문제 풀고 정답 찾고 이 훈련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맞아요. 문제 풀고 정답 찾고 다시 한번 지문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어봤으면 되게 많은 아이들이 맞아요. 등급 올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가 진짜 간발의 차이로 한 등급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아이들의 그 시비가 엇갈리는 걸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의 공부 방법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부분 어쨌든 단어는 다들 열심히 하고 EBS도 다 보는데 구문 분석에 대한 강조를 자꾸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말씀 있어요? 6월, 9월 네. 모의고사 흥분하지 마라. 수능이 아니다. 모의고사다. 끝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반복되는데 모의고사가 한 번 어렵고 한 번 좀 쉽게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6월, 9월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독해, 긴 문장들이 꽤 많다. 요거를 제대로 구문 분석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수능 최저 같은 거 맞출 때 큰 난관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해라.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영어 수능 분석 이것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